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시작된 비는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지만 오늘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잠시 주춤한 기온은 내일 낮부터 점차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흐린 날씨에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조금 내려가 춥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고이 접어 넣어둔 패딩 점퍼를 다시 꺼내 입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4도에서 10도 보이며 평년보다 낮게 시작하고요. 내일 아침 기온도 맑은 날씨 속에서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져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수요일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합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오늘 아침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대구와 안동 6도, 김천 4도, 포항 8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포항 20도, 안동 17도, 김천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 오르겠습니다. 잠시 주춤한 기온은 내일 낮부터 다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다시 한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도 심층적인 환경 영향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사고 직후 고농도의 방사능이 흘러든 후쿠시마 연안의 오염도를 공개하지 않는 등 과학적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더욱 뜨거워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논란. 국내 과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사고 직후 2년가량은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었는데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샤목에는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혼합 연료가 재처리한 다음에 들어간 연료가 있거든. 이건 진짜 독성이에요. 2년 동안 그냥 흘러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쿄전력은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장기적으로 먹이 사슬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른바 심층적인 환경 영향 평가는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는 장기적인 방사능 배출에 따른 해저 국부적인 농축과 생물학적 농축을 감안한 푸드체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한 보수성을 고려하여 심층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에 최근 자체적으로 예측 환경 영향 평가를 해봤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국민들의 방사능 피폭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 핵종하고 그다음에 요오드, 그다음에 데크닐신, 리튬, 그다음에 카본 14, 그러니까 탄소 14.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의 영향보다도 좀 더 지나서 중첩돼 가지고 좀 더 높은 방사능 피폭량을 나타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를 담은 탱크 천여 개에 대해서도 핵종 분포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제13회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모공원을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추모공원 심사 기준과 주민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올해 안으로 부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상반기 중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존 우현동 시립화장장의 시설 노후화로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10만 평 규모의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설됐다는 경주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뒤 원전 인근 주민들이 한수원에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항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그런데 경주시가 이 현수막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벌금까지 매기겠다고 나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양남면에 게시된 현수막들입니다. 주민들 몸속에 삼중수소가 쌓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들은 지난 5일 양남면 주민 90여 명이 대의원으로 있는 발전협의회 총회를 거쳐 게시가 결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말 경주시 민관합동조사단의 방사성물질 누설 사건 조사 발표 이후 한수원이 주민 면담과 후속 조치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항의 현수막 게시를 의결했습니다. 사업자에서 원인 제공하는 그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발표 후에라도 와서 주민들한테 뭐 이런 사과 해명도 하고 사과 말도 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더군다나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70%에 달하는 마을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수원은 주민 건강 문제를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옛날 속담에 전쟁에도 뒤에 뭐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창구를 이래 열어놓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아예 지역 주민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이 공기업이 이게 할 처십니까? 그런데 삼중수소 위해성과 누설 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달리자마자 경주시가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벌금을 매기겠다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21년 삼중수소 누설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조사단 구성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단속에 나선 것이어서 비판이 나옵니다. 더구나 경주시의 이른바 친원전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월 준하경 경주시장은 경주시 원전 범시민대책위의 고준희 핵 폐기물 부진의 저장시설 반대 주장에 대해 현실성 없는 의견이라며 정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출을 돕는다며 동유럽 출장을 다녀오는 한편 SMR 국가산단 유치를 축하하는 경주시 내 현수막들은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원전 감시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은 거의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한수원보다 더 한수원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봅니다. 방사능 오염수 누설 사건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는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경북 공공배달앱 먹개비에서 결식 우려 어린이를 위한 급식 지원 카드 서비스와 전통시장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공공배달앱 먹개비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1.5%로 민간 배달앱의 12%에서 15%보다 크게 낮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먹개비는 현재 누적 회원 수 20만 명, 가맹점 12,000개, 거래액 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주시가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은 1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1,800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오래된 산단 개조를 비롯해 경제 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산업 기반 확충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주시가 추진한 기업 투자 유치 규모는 12건 5,300억 원. 올해는 2배 정도 많은 1조 원 규모로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소재 부품 산업과 원전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해외는 물론 수도권 기업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월 중순에 저희들 금년도 들어 처음으로 이제 세 건의 MOU가 체결이 거의 MOU 날짜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 5,300억보다도 저희들 목표 한 1조 원으로 지금 규모를 잡고 기업 유치와 함께 각종 기반 시설 구축에 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오래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고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를 내년 말까지 조성합니다. 경주 외동과 천북 지역 산업단지를 전기차 관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건천 4산업단지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경북 상승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사업 이런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저희들이 국가 공모를 해서 인프라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단지를 또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SMR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이후 최종 승인 논란에 대해 경주시는 전문가의 검토가 끝났고 승인 여부는 시간의 문제라며 시행사 선정과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기 전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전문가들이 국토연구원에 서류를 뒤졌습니다. 만약에 되지 않은 장소는 지정도 안 해줄 뿐더러 한편 경주시는 올해 중심 상권 활성화에 80억 원을 투입하고 40살에서 64살까지 신중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이번 판매분은 추가 한도를 적용해 최대 2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4월에 이미 충전한 사용자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포항 오천읍 서문사거리에 설치된 포항사랑 상품권 판매처에서 2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구 팔공산 등산로에서 한 시민이 야생동물 한 마리를 촬영했는데 곰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팔공산을 관리하고 등산객 안전도 책임지는 행정당국은 오소리라고 발표했는데요.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오전 6시쯤 팔공산 갓바위 등산로 부근에서 한 시민이 촬영한 검은색 야생동물입니다. 벤치 뒤에서 등산로 쪽으로 나오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찍었는데 우리 절에 오는 신도분이요. 그게 이제 쟤한테 이 사진을 내가 보니까 곰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곰을 바닥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확인을 위해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존원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존원은 사진을 보고 곰이 아닌 오소리로 판단했습니다. 크기로 봤을 때 곰이라면 생후 1살 미만으로 추정되는데 그 나이 때 곰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귀도 이제 지금 보시는 그런 형태 삼각형의 귀가 아니라 둥근 형태의 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귀가 얼굴보다는 좀 더 크다는 느낌이 들고. 하지만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처음 정착시킨 한상훈 박사는 몸의 윤곽이 아주 강직하고 선이 굵은 게 곰의 형태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발의 형태라든지 발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소리보다는 반달가슴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돼요.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은 김천 수도산과 구미 금오산, 성주 가야산, 상주 충북 보온 등지에서 발견된 적도 있어 이들의 새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만이 아니라 주변 조사를 통해 서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가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보든 뭘 하든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환경단체들은 시민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라도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울릉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오는 28일 결정 고시하고 한 달간 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울릉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가 2,469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심의한 결과 전년 대비 0.9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통행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을 할 때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없다면 서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상북도는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 경영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전단지 제작과 옥외 간판, 전기 조명, 진열대 설치 등에 점포당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경주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다음 달 한 달 동안 육상과 해상에서 불법 어업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어기 준수 여부와 암컷대게 불법 포획, 조업구역 위반과 무허가 어업 행위 등입니다. 경주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 취소나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흐린 날씨에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조금 내려가 춥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고이 접어둔 패딩 점퍼를 다시 꺼내 입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4도에서 10도 예상되며 오늘 아침 평년보다 낮게 시작하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맑은 날씨 속에서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수요일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합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대구와 안동 6도, 김천 4도, 포항 8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와 포항 20도, 안동 17도, 김천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고요.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청도 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20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6도, 김천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9도, 김천 1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6도, 의성 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7도, 의성 18도로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기온은 내일 낮부터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